여러분들 질문 키워드 들어주시고요. 우리 위원님께서 직접 찾아가실 텐데 마음에 드는 키워드에 가시면 됩니다. 제 키워드는 불씨를 살리자인데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축구가 가장 흥행하고 열기가 뜨거웠던 때는 2002년 히딩크 감독 때였다고 생각을 해요. 최근에 다시 그 불씨가 되살아나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열기가 보면 조현우 선수나 손흥민 선수나 이승우 선수와 같이 몇몇 굉장히 유명한 유명세를 타고 있는 선수들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런 방식이라면 이 열기가 오래가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불씨를 유지해서 열기를 계속 뜨겁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지 궁금했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 우리 축구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한 키워드 중에 일상적 관심이라는 게 있는데, 예를 들어 길 가다가 당신 좋아하는 축구 선수 있어요? 그러면 있어요. 나 축구 선수 좋아해요. 그러면서 예를 들어 시민들한테 그렇게 물었을 때 그럼 누구요? 박지성 선수요. 뭐 손흥민 선수요. 요즘은 뭐 조현우 선수, 뭐 이승우 선수, 뭐 다 얘기할 수는 있죠. 그런데 이게 이 관심 자체의 기반은 엄연히 국가대표에 와 있는 거죠. 그리고 당신 좋아하는 축구 감독 누구예요? 요즘은 다 박항서 감독이요. 이러지 않겠어요? 근데 박항서 감독이 사실 우리 프로축구 감독도 오래 하셨던 분이에요. 여러 팀에서. 그런데 그 당시에 박항서 감독이 나온 기사 숫자에 지금은 아마 1000배 이상 기사가 많이 나왔을 거예요. 1000배? 뭐 거의 10,000배 수준으로 기사가 많이 나왔을 것 같은데, 결국은 그것도 국가대항전에서 우리 감독이 베트남이라는 아시아에서 여태까지 좀 약했던 나라를 이끌고 계속 선전을 거듭하고 있으니까 또 관심이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베트남 우리가 프로축구팀을 잘 알지는 않아요, 사실은. 그리고 프로축구 역시도 국가대표를 그래도 장기간 해왔던 선수들 중심으로 그래도 프로축구 기사가 나가지, 순수한 프로축구만으로 과연 이게 화제가 되고 관심사가 되고 기사화가 될 수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여전히 어려움이 존재하는데, 이 불씨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부터가 조금 이제 내 지역에 축구팀이 있다면, 저 월드컵 때문에 지역 축구팀 보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축구 얘기를 같이 했으니 얼마나 우리가 돈독한 또 축구로 맺어진 사이가 됐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선생님부터가 지역에 응원하는 팀을 하나 가지시고 그 응원하는 팀의 스타 선수를 하나 이제 예를 들어 좋아하기 시작하시면, 그러면은 그때부터가 이제 그런 것이 하나의 불씨가 되지 않을까. 위원님의 시각으로 봤을 때 역대 한국 넘버원을 꼽는다면 위원님의 기준을 내세워서 이유를까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범근 대 박지성 대 손흥민. 아니 물론 저보다 선배님들 중에는 아니야, 축구는 이회택이야. 혹은 아니야, 축구는 최정민이야. 최정민 선수라고요. 우리 또 원조 아주 아시아의 슈퍼스타 공격수가 있었어요. 최정민 선생님이라고. 근데 저는 솔직히 최정민 선생님하고 이회택 선생님은 저도 평가할 수 없어요. 그분들은 제가 70년생인데 그 이회택 선생님의 멋진 골들이 제가 볼 수 없는 시점들에 터졌기 때문에 저도 근데 옛날 거는 또 우리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자료가 별로 거의 없어요, 사실상. 예전에 내가 동대문 운동장에서 뭐 이런 회오리 슛을 날렸는데 뭐 이렇게 말씀하셔도 알 수가 없어요, 사실. 그래서 안타까움이 있는데, 제가 그냥 본 때부터만 얘기할게요. 그래서 저는 1위는 차범근. 저는 1위는 차범근. 그러니까 최근에 유럽에 어려서부터 나간 선수들과 차범근 감독이 유럽 나간 거를 동일한 대열에서 비교할 수 없어요. 그때 EBS도 없었어요. EBS가 80년대 이제 칼라 텔레비전 나오면서 이제 EBS도 좀 나왔던 것 같은데, 하여튼 EBS도 없었어요. 근데 서독 프로축구가 물론 중계를 했었는데, 지금같이 무슨 새벽에 라이브 하고 그게 아니라, 제가 냉정하게 돌이켜보면 이게 서독 프로축구라고 해서 이제 편집 축약해서 해주는 거거든요. 한 45분 요 정도 시간으로. 그러니까 경기를 한 반 이하로 줄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솔직히 언제 했던 경기인지도 몰라요. 거기 선수들 이름도 몰라요, 진짜. 누가 누군지 뭔지. 이거는 그 당시 중계 들으면 막 이름도 다 조작해서 해도 될 정도예요, 솔직히 얘기해서. 진짜.
그때 이제 중계하셨던 분들이 실제로 증언하는 걸 보면 모르는 선수 나오면 막 조작도 한다고 그랬어요, 그때는. 왜냐하면 아무도 항의를 안 하고, 그 일단 해야 되니까. 그런 시절에 차범근 감독은 병역을 다 공군을 다 마치고, 20대 후반 돼서 이제 간 거거든요, 본격적으로. 그 이전에 이제 다름슈타트 잠깐 갔다가 병역 다시 마치러 돌아왔다가 마치고 나서 이제 프랑크푸르트로 가게 되죠. 그런데 그 진출은 요즘 우리가 생각하는 유럽 진출과는 너무도 다른 거예요. 플러스 제가 기억하는 한 차범근 감독이 실력으로도 제가 봤을 때는 더 위면 위지 절대 지금 잘 나가는 후배님들 아래가 아니다. 그러니까 공격수지만 굉장히 이게 주변 동료들한테 어시스트, 골 찬스도 잘 만들어주는 선수였고, 뭐 체격 조건이나 뭐 달리기 능력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뭐 측면에서도 뛸 수 있고, 센터에서도 뛸 수 있고, 또 약간 내려와서 미들에서도 뛸 수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또 멀티성, 유틸리티 같은 그런 측면에서도 실력으로도 차 감독은 제 기억에는 훌륭했다. 사실 월드컵이 끝나고 나서 K리그에 관심을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막상 뭐 찾아보니까 뭐 볼 방법도 없고 그것도 팬을 어느 지역으로 제가 정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약간 혼란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추천해 주시는 저처럼 이런 추갈못이 바텀업을 실현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뭔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제 어린 시절로 돌이켜 생각해 보면 저는 이제 축구, 농구, 배구, 야구 뭐 다 좋아하면서 뭐 권투, 레슬링 뭐 다 보면서 성장을 했는데 뭐 바둑 뭐 등등 제 기억을 더듬어 보면 좋아하는 선수가 있어야 돼요. 확실히. 그러니까 제가 맨 처음에 프로축구 원년에 제가 응원했던 팀은 할렐루야라는 팀인데 그 몇 년 후에 이제 프로에서는 빠졌습니다만 그 할렐루야에는 제가 좋아하던 선수들이 있었어요. 신현호, 박상인, 홍성호 뭐 그런 선수들이 있었어요. 야구는 제가 롯데자이언츠를 좋아했어요. 지금 그 불행한 역사죠, 사실은. 왜 지금까지 롯데를 그래도 좋아했을까? 아니, 뭐 축구 해설자가 이런 얘기하면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종목을 그때는 다 많이 봤어요. 그런데 거기 이제 좋아하는 선수가 몇 명 그냥 있었어요. 그게 뭐 저는 지역 연고적으로 그 부산 경남과 전혀 관계가 없어요. 제 본적지 뭐 출생지 모든 게 다른데 근데 거기 좋아하는 선수가 있어서 그냥 덥석하게 된 게 그냥 계속 와요. 그러니까 조현우 선수를 만약에 좋아한다 그러면은 이제 조현우 선수 소속팀을 응원을 해야 될 것이고 문선민 선수를 좋아한다 그러면은 문선민 선수 소속팀을 응원해야 될 것이고 뭐 중간에 소속팀 바뀌었을 수도 있지만 근데 어쨌든 결국은 선수로부터 출발이 되지 않나. 그 선수를 따라다니다 보면 결국 이제 그 팀 팬이 되고 나중에 이게 잘 굳어지면 어느 순간에는 그 선수가 없어도 그 팀 팬으로 남는 거죠. 그게 또 중요하죠. 만약에 그 선수가 어디 이적했다고 그래서 바로 저쪽으로 튀어가면 그래도 그것도 안 하는 것보단 나아요. 사실 그 불씨를 살리자는 입장에서는 안 하는 것보다는 난데 어쨌든 그러다 보면 이제 그 선수는 개별적으로 그냥 그 선수대로 좋아하지만 이 팀 팬으로 계속 또 남아있을 수 있는 기반이 된다. 그래서 결국은 선수 보고 좋아하는 거다. 해설위원이 되고자 하는 우리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해야 될 그런 거 아니면 또 해야 될 수 있는 역량 또 이런 거를 한 3가지 정도로 추려해서 좀 얘기해 주시면 상당히 많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요게 저 강연의 2부 주제와 매우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한 말씀만 그냥 드리자면 해설위원은 직업이 아니니 꿈꾸지도 말라가 저의 답입니다. 네. 그러면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직업사진 나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2부에서 제가 이 선생님과 토론하겠습니다. 이렇게 축구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으신 우리 한준희 위원님이 왜 축구 해설위원의 길을 걷게 되었는지 축구 해설위원은 직업이 아니다. 네. 직업이다. 직업 백과사전에 나와 있다. 자,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에 대해서 덕업일치를 실현한 자 이렇게 나와요. 하루에 한 6경기 막 이렇게도 봤어요. 진짜 5, 6경기를 봐도 피곤한 줄을 몰랐어요. 그냥 재밌게 봤어요. 그런데 요즘은 한 경기 보고
두 번째 경기 보려고 그러면 엄청나게 피곤해요. 덕업일치라는 게 정말 있는가? 저는 약간 회의적이에요. 저가 정말 앞으로 꿈꾸는 언젠가 그런 미래가 온다면 다시 제목은 취미는 취미로 그냥 남겨둘 때가 아름다운 것이다. 뭐 이제 이런 건데요. 제가 정말 과분하게도 여태까지 언론의 단독 인터뷰 이런 걸 그래도 제가 꽤 했어요. 종합 일간지나 혹은 뭐 심지어 뭐 여성지도 있고 뭐 인터뷰를 여러 번 했는데 거기서 항상 저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표제가 나올 때 항상은 아니지만 한 7, 80% 정도 덕업일치를 실현한 자 이렇게 나와요. 덕업일치를 실현한 자. 덕업일치란 말의 뜻에 대해서도 그렇게 처음에는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이게 자꾸 그 말을 써주니까 저를 얘기할 때 그래서 덕업일치가 뭘까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는 덕업일치란 별로 존재하지 않는다. 이상적인 단어이기는 함에도 불구하고 잘 그렇게 통용되거나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저 같으면은. 이제 제가 원래 이제 제가 대학교 학부 때 전공은 자연과학을 저는 자연과학대학을 들어갔었고 그 예술철학 교양 강의를 듣다가 이 철학이라는 작업이 꽤 재밌다. 그러고 근데 적성에도 좀 맞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뭔가 저는 A라는 사태가 있으면 이 사태를 딱 보고서 이렇게 실제로 이 A를 잘 하진 못해. 하지만 이거에 대해서 입으로는 많이 떠들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직업을 하고 이 직업인가 하여튼 직업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도 이제 제 성향의 철학이 좀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대학원을 이제 그쪽으로 갈까? 그래서 이거 내가 인문대까지 가서 대학원 시험 보기에는 조금 모험수 같아서 뭔가 비슷한 게 없을까 찾았는데 자연과학대학 안에 철학을 다루는 곳이 있더라고요. 대학원에서. 협동과정 과학사 및 과학철학이라는 곳인데 프로그램 in History and Philosophy of Science예요. 근데 처음에는 재미가 있었어요. 처음에는 재미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업이 되다 보니까 이게 괴로운 거예요. 괴롭고 이제 제가 역량이 부족하고 이제 머리가 별로 안 좋고 뭐 이러다 보니까는 괴로워요. 근데 축구도 마찬가지예요. 취미로서 정말 축구를 즐기고 향유할 때에 비하면 가면 갈수록 괴로워져요. 제가 오늘도 여러분들 여기 오기 전에 새벽까지 경기 2개 보고 아침에 방송 2개 하고 여기 들어오기 직전에 기자들 전화 2통 받고 그러고 지금 여기 이미 컨디션 아주 해롱해롱한 상태에서 지금 여기 와서 이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저 미국에 이제 박사과정 유학에 가 있을 때 주말에 막 축구를 많이 봤어요. 별로 이제 과제물 없거나 이럴 때 이제 축구를 많이 봤는데 그럴 때는 하루에 진짜 농담 안 보태고 한 6경기 막 이렇게도 봤어요. 뭐 페루 리그 이런 거 하는 것도 잠깐 본 적 있으니까 스코틀랜드 리그도 해주고 뭐 브라질 아르헨티나도 볼 수 있고 그 하루에 진짜 5, 6경기를 봐도 피곤한 줄을 몰랐어요. 그냥 재밌게 봤어요. 왜? 그냥 비스듬히 그냥 누워가지고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 뭐 대충 보고 뭐 하면 되니까. 그런데 요즘은 한 경기 보고 두 번째 경기 보려고 그러면 엄청나게 피곤해요. 정말로. 진짜.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이런 차이예요. 요 경기를 보고 나면 내일 분명히 이제 기자님들한테 전화 오거든요. 저 어제 그 경기 보셨죠? 거기서 뭐 우리의 문제는 뭐고 뭐 상대는 어디가 강했고 뭐 등등등등 이게 또 질문을 하세요. 이제 그거를 고려하면서 보는 거예요, 경기를. 이게 좀 피곤한 일이 아니죠.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캐스터 분들께서도 제가 만약에 중간에 누구 시킬 거야 라고 제가 예고를 하고 내 말 중에 중간에 어떤 뭔가 힌트가 있어. 그렇게 제가 만약에 얘기하고 시킬 거야라고 생각하고 강연을 하면 여러분들 좀 더 피곤해지실 거예요, 아마도.
그래 이게 덕업일치라는 게 정말 있는가? 저는 약간 회의적이에요. 저가 정말 앞으로 꿈꾸는 언젠가 그런 미래가 온다면 다시 편안하게 누워서 축구 보고 싶다. 혹은 그냥 대충 기대서. 아까 또 질문 첫 번째 강연의 질문과 결부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권장할 만한 직업으로서의 성격과 요소들을 충족시키고 있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결단코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해설위원 4대 보험 안 되고요. 퇴직해도 퇴직금 안 나오고요. 휴가도 뭐 쓸 수 없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아니 계속 휴가가 될 수도 있어요. 일이 없으면은 뭐 계속 휴가가 될 수도 있는데 그 반면에 내가 뭐 며칠부터 며칠까지 나 올해 뭐 연가를 쓰겠다 이런 얘기는 할 수 없어요.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그리고 대다수의 특히 비선수 출신 해설위원들이 해설만 하는 거는 별로 못 보셨을 거예요. 다른 사이드 잡들을 다 하고 있죠. 대다수의. 그 얘기는 뭐냐? 해설만 해서 이게 과연 또 경제적으로 잘 먹고 살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여러분들이 던져보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저한테 축구 해설위원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글쎄요. 저도 그렇게 잘 대답해 드리기가 어려운데요. 저는 그렇게밖에는 말을 못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선수 출신 아닌 해설위원 숫자가 숫자적으로만 보면 선수 출신 해설위원보다 지금 많은 세상이거든요. 그렇긴 한데 그럼 이 선수 출신 아닌 해설위원들이 다 유사한 공통적인 비슷한 코스로 과정을 밟아서 뭔가 정말 공통적인 시험이라도 보고 그 자리에 쓴 사람들이냐라고 묻는다면 제가 봤을 땐 다 달라요. 거의 다 기본적인 이 사람의 뭐 전공, 원래 하던 일, 뭐 등등 또 어떻게 방송사와 또 연을 맺어서 된 코스 등등등등의 많은 사항들이 공통점을 그렇게 추출하기가 쉽지 않아요. 제가 예를 들어 한 20명의 비선수 출신 해설위원이 있다고 그럴 때 이 중에 한 15명이 좀 비슷하다. 된 과정이.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의할 거예요. 자, 요 코스대로 되면 선수 출신이 아니면서도 해설위원 될 확률이 꽤 높습니다. 그런데 제가 양심껏 해설위원의 직업이 아니고 꿈꾸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하고 있는 해설위원들에게도 공통점을 추출해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레귤러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별로 비슷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뭐 에이전트 출신이지만 어떤 사람은 뭐 잡지 기사 출신이고 어떤 사람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인터넷에서 제 글들이 좀 많이 알려져서 이제 해설위원이 됐고 등등등등 이게 된 코스가 다 달라요. 그래서 예를 들어 축구 잡지 기자 해설위원이 있던데요. 그럼 축구 잡지 기자 할까요? 아니 저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죠. 여태까지 축구 잡지 기자가 뭐 수백 명은 됐을 텐데 그 중에 한 2명 정도가 지금 해설위원 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뭐 에이전트 하면은 해설위원 있는데 에이전트 될까요? 아니요. 에이전트 출신 해설위원, 축구 해설을 했던 사람이 한 3명 정도 되는데요. 실제로 에이전트 수는 몇백 명이었어요. 그러면은 에이전트 하면은 해설위원 된다? 아니죠. 그게 아니라 이게 필요 충분 조건이 바뀌는 거예요. 해설위원 중에 에이전트인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기자도 마찬가지고. 뭐 인터넷에 열심히 축구글을 쓰면 해설위원 될까요? 아니에요. 그건 더더욱 안 돼요. 지금 세상에서는. 제가 데뷔할 때랑은 완전 달라요. 그래서 이게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말씀드릴 수 있는 정확한 과정이 없어요. 예를 들어 뭐 사법고시 봐라. 어디 축구부에 들어가라. 아니면 어디 뭐 콩쿠르에 나가라. 이런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종합해보면 직업사전에 해설위원이 등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그 직업사전을 믿어도 되는 것인가라는 문제로 회귀할 수도 있어요. 요 정도로 강연을 요거는 마치고 네.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